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낸 터라 변변치 않은 지방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3년을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러다 떨어지고 지인들이 소개해준 자리에 일을 해도 모두 박봉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들만 전전하다 보니 20대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겠다 싶어 아버지의 정년이 끝남과 동시에 도움을 받아 작은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리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음식점을 차려 칼질부터 연습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적자만 보며 운영하면서 이렇게 다시 실패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가게 주위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어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아 저와 아버지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24시간 가게에서 자고 일하고 노력한 덕분에 저희 상권 안에서는 꽤나 맛집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하며 힘들어했던 지난 날들이 모두 보상될 만큼 가게가 잘 되어 형편도 나아졌을 무렵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처갓집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유교적인 분위기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예전에 저와 마찬가지로 몇 년간 취업에 실패를 하여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처남으로 한 가족이라 생각하여 처남을 저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요리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심산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니 양가 모두 두 손 들어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이후로 결혼식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결혼을 하니 안정감도 생기고 내 가정이 있다는 생각에 일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처남이었는데 왜 몇 년간 줄줄이 취업에 실패했는지 같이 일해보니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 처남은 너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첫날부터 지각을 하더니 이후로 지각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남도 눈치가 보이는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제게 둘러대며 말하더니 이젠 아주 연락도 없이 점심 장사 때 맞춰 가게에 나옵니다. 저와 처남 둘이서 일하는 가게면 몰라도 저희 가게에는 직원만 6명입니다. 다들 같은 식구라고 처남을 감싸고 도는 게 보기 싫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저는 그렇다고 처남을 해고할 수도 없고 직원들 불만은 쌓여만 가고 아주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더구나 주방에서 조리라도 배우라고 주방장을 옆에 붙어놨더니 2주도 안 돼서 주방장이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 처남을 내보내던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야 처남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니 결국은 3년간 같이 일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던 주방장이 저희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만한 주방장을 뽑기 전까지 제가 주방에서 조리를 도맡아가며 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서 말도 나오고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 매장 매출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출이 털어지는데 말기에는 평소 매출의 3분의 1도 나오지 않을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처남을 차릴까 고민을 수도 없이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못난 아들 거둬주어 고맙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니 저도 자르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1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남이 제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해서 그만두고 싶다는데 저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처남의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다시금 가게가 안정이 되어갈 때쯤 저희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저희 가게와 동일한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대놓고 저희 가게 이름을 걸고 땡땡 식당에서 분점을 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최 저는 이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작 저희 가게에 분점이 생겼다뇨. 놀라서 직원들과 함께 분점이라 사칭하는 매장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게 안에는 저희 처남과 아내가 있더군요. 너무 놀라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피하기만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는 제게 처남이 다가왔습니다. 매형 가게 분점을 내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는 건지 따지더군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유점이 생겼으니 오히려 매장 홍보도 되고 좋은 일이 아니냐며 따지는 처남에게 난생 처음 뺨을 갈겼습니다. 매번 지각하고 일하다 사라지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도 저는 참았지만 제 눈앞에서 뻔뻔하게 큰 목소리를 내는 처남에게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서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메뉴, 가격 모두 저희 가게를 다 베껴놓고서는 큰 소리를 치는 처남에게 배은망덕한 새끼라며 실랑이가 있을 때 가게 개업을 축하한다며 장인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난데없이 저와 처남이 멱살을 붙잡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는 장인어른께서 제게 달려들어 떼내시더군요. 오히려 제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장인어른께서 이 일을 꾸미신 거더군요. 가뜩이나 유교적인 집안에서 남자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처남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으니 저희 가게에서 레시피와 영업 비밀들을 가지고 가게를 차리라고 한 것도 장인어른, 개업하는 데 드는 돈을 대준 것도 장인어른.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기본도 안 된 처남을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혹여나 같은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올까 급여도 저희 가게에서 몇 년을 일한 직원보다 더 챙겨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결국 처남 때문에 저희 가게가 매출에 피해를 봤어도 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니까 라며 참고 참았던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스스로 한심하고 화가 나더군요. 직원들과 장인어른이 말리는 통에 더 이상의 실랑이는 없이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아내에게 따질 요량으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없더군요. 전화도 받지 않고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취급을 받으니 오마운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처남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한 행동들 모두 정리해서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더불어 매장 이미지와 디자인에 관한 도용도 고소를 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을 받은 장인어른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시다가 서류를 보니 단번에 전화를 하셨더군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면 나무라시는데 저는 법대로 해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는 아주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로열티 지급할 때니 고소는 하지 말라면서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처남을 거뒀으면
지금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넘어가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장인어른께서는 처남은 아무 잘못 없고 고소를 할 거면 이 일을 시킨 나를 고소하라며 가게에 들어 누우시는데 저는 CCTV 영상을 녹화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게 날아온 문자, 전화, 통화 내용, CCTV까지 모두 확보를 하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시에 저는 이혼소송 역시도 진행했습니다.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쉽게 승소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군요. 몇 개월을 다툰 끝에 저는 승소하였고 손해배상액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남은 가게 이름과 메뉴를 바꾸고 영업을 하였지만 이전과는 달리 손님이 뚝 끊겨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게 아닐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엄치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대를 나오고 30이 다 되었을 무렵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예뻤던 아내는 여전히 예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아내는 제 첫사랑입니다.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아내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날 오랜만에 자리에 즐거워서 과음을 했고 다음날 낯선 방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내가 누워 있었고 저 또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벙쪄 있으니 아내가 일어났고 그 일을 계기로 아내와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얼마 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계기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집 나름대로 결혼을 반대하고 처가댁은 아내를 임신시켰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저희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힘들게 결혼을 했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나니 출산일이 가까워졌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고 이후 처가댁에서 추가로 몸조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도 보고 싶고 몸조리를 하는 아내 걱정에 퇴근 후 매일 처가댁에 들렀습니다. 박서방, 이리 와서 앉아보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말인데 집에 안마의자 하나 사야겠어. 매번 애를 안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니 몸도 영 찌뿌둥하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그럼요. 장모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보, 그리고 애기 침대도 필요할 것 같아. 처가댁에서 아내와 아이를 케어해 주시니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용돈도 챙겨드렸는데 갈 때마다 안마의자며 냉장고, 청소기까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어보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사줬는데 그 요구가 무리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한 번은 최근 큰돈이 많이 나가서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눈이 뒤집어지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귀한 딸한테 몹쓸 짓을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너 아니었음 얘가 이래서 다 해준다고 했던 것들이야. 장모님,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좀 빡빡해서 다음 달에. 됐네.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애 엄마로 만들어 놓고 애 일도 못하게. 장모님, 됐어.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게. 50일이 넘었을 무렵 아내에게 말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아내는 처가댁이 편하다고 하면서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70일 무렵까지는 저는 제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처가살이를 했고 100일을 채우고서야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오니 아내는 힘이 든다며 가정부를 쓰고 싶다고 했고 그때도 아내를 위한 거라 생각하며 가정부까지 고용해줬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어지게 자고 있는 아내가 보였고 하룻밤의 실수로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후회와 함께 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자고 하는 마음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오래 병원을 다니고 개인 병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닥터인데 아내의 씀씀이가 부담스럽기 시작했고 제가 말리기 시작하면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처가댁으로 나가고는 꼭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오셔서는 난리를 치고 갑니다. 저희 집은 저를 잘 키워뒀더니 외인 여자랑 임신해서 결혼을 했다고 연을 끊은 상태였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마다 아내는 저희 집에 연락을 해서 손주도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이가 커갈수록 싸움이 심해졌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은 다 휴가라고 좋은 데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 내가 말했잖아. 휴가 내기도 어렵고 해외여행을 매년 갈 만큼은 힘들다고. 나 아직 집 대출금도 남아있어. 아, 진짜 거지 같네. 뭐? 거지 같다고. 의사라면서. 의사가 여기서 왜 나와? 아, 진짜 화나. 짜증나. 아내는 머리를 막 쥐어뜯었고 아이를 데리고 아예 가출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오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며칠씩이나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가댁의 안부 인사인 척 전화를 해봐도 아내의 이야기는 없고요. 불안한 마음에 며칠이 지나 아내가 들어왔고 태연하게 빨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해도 아내는 들은 척 만 척 그리고 또 나가버렸고 며칠 뒤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어요. 하루는 그런 아내의 뒤를 쫓아갔고 다른 동네의 한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밑에서 보고 있다가 아내가 간 집 앞에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나오면 어떻게 해? 아, 그럼 난 어떡해.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기운 내자. 아, 이 정도로는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오빠랑 살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나 가진 것도 없고 그럼 우리 애기는 어떻게 해? 원룸에서 살 거야? 아, 오빠 말처럼 돈 많지도 않고 돈 많다는 시댁이랑도 연락을 안 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자라도 붙여서 이혼시켜줄게. 기다려.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고 저는 그 남자놈을 꼭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체 없이 벨을 눌렀고 아랫집이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제 눈앞에 펼쳐진 그 집은 아기 요람과 장난감 그리고 아내와 그 남자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어버버버하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그 집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저는 그 사진들을 다 제 근무 휴대폰으로 보내뒀어요. 혹시 제 휴대폰 사진을 지울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두 남녀를 바라보니 그 남자는 제 중마고 친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식에게 주먹을 꽂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애 누구애야? 미안해 여보. 애 아빠가 누구냐고. 진우씨.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의 짐을 모조리 싸서 처가댁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장인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기까지 데리고 제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건지 장인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래도 제 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하더군요. 아내도 울면서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데 이미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저랑 이혼하고 재산을 빼갈 궁리만 하는 여자인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같은 집에 사나요? 더 들을 것도 없이 다 쫓아내버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게 되자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기라도 했던 건지 합의 이혼을 하자며 찾아왔고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되려 제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처가댁에서도 돈 많은 사이 놓치고 웬 돈 없는 거지 같은 사이가 생기게 되어 화가 난 건지 저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아내와 그 남자는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심양면으로 챙겨도 늘 부족하다고 말했던 사람이니 그 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저는 이혼남 타이틀을 붙었지만 그래도 이사라는 좋은 직업 덕분에 선자리가 줄을 서고 있지만 아내의 인생은 어떨까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니 부모님께서는 제 집도 청산해 주시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짧은 연애를 마치고 이번 주에 결혼을 합니다. 예비 아내는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다 이해해줬고 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건설회사 딸입니다. 저에게 과분한 아내지만 어렸을 적 자주 만났던 기억 때문인지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저도 그런 아내에게 부족하지 않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전처에게 아이의 양육비와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부로 휴대폰도 바뀌게 되면서 완벽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그릇이 있다고 하던데 전처가 그 남자와의 연을 끊고 전화 지냈다면 지금쯤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덕분에 제 인생에서의 실수가 아닌 좋은 짝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들 말하는 K장녀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엄마는 결국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이혼을 하셨고 밑으로 있는 2명의 여동생들은 엄마가 공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서 키워왔어요. 저는 이러한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상고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기뻐했고 저는 그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2잡, 3잡을 뛰면서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듯 동생들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도 보냈어요. 제가 30이 되던 해에 저희 집은 월세를 벗어나 전셋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도 10년 정도 하다 보니 어린 나이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그 회사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래처 사장님들이 잘생긴 신랑 얼굴에 계약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신랑이 부담스럽고 꽃뱀 같기도 해서 밀어냈지만 긴 9회의 시간 동안 신랑에게 저도 마음이 열렸고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그리 부유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신랑이 재테크를 해서 모아둔 돈으로 작지만 집도 마련을 했고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영화 부서이다 보니 신랑은 근무 시간 외에 저녁에 미팅을 하거나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박은 하지 않던 신랑이니까요. 그런데 연애를 할 때에는 신랑이 술에 취한 모습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잘 보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힘이 들었고 결국 접대와 관련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신랑은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평소 작은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신랑의 요청에 따라 회사 인근에 작은 카페를 오픈했어요. 신랑도 내일 밤에도 일을 하다가 규칙적으로 근무를 하니 훨씬 컨디션도 좋아 보였고 저도 그런 신랑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생활비를 내고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를 오게 되었고 동생이 노트북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신랑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0살이 넘어서까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동생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 떼어냈는데 신랑은 나중에 노트북을 사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신랑에게까지 가족들의 돈을 요구할까봐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를 줬고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은 저에게 우물쭈물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형부랑은 잘 지내? 잘 지내지 왜? 아니, 언니 혹시 형부 카페에도 자주 가보나 해서. 주말에 가끔 가서 일 돕고 있지. 왜? 형부 카페 가려고? 아니, 다녀왔는데. 아, 그럼 오빠 만났겠네. 너 또 필요한 거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다음에 또 그런 말 하면 가만 안 둬? 아니야, 안 계시더라. 못 봤어. 요즘 언니 밝아 보이고 좋네. 그럼 요즘처럼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랑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아마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이 단영한 것 같았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일을 마쳤고 그날 통화를 했어서 그런지 신랑이 카페에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카페에 갔는데 동생이 마침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을 하며 카페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왔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얼마 전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한 여자와 걸어가는 신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걷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고 뒤를 쫓아가고 싶었는데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그때 마침 회사 근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이 생각나서 미행을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사진 몇 장을 보내주고는 여자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바람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저는 그럼에도 의심스러운 마음에 신랑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저와 있을 때에도 휴대폰이 항상 잠겨 있어서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랑의 차로 가서 내비게이션 기록을 뒤져봤어요. 카페와 집, 그리고 저와 다녔던 밥집 외에 자주 등장하는 주소가 있었는데 이름 없이 주소로만 되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여자의 집이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을 덮치려고 했고 그날도 동생과 함께 갔습니다.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그 집은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여기를 왜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겠어? 단골 손님이 주기적으로 커피 배달, 그런 거 아니야? 집도 크니까 많이 주문했나 보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툴툴거리던 동생은 그 뒤로 저와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갑자기
다시 가보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퇴근을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과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는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함께 그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는데 신랑이 저를 밀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안절부절하면서 그 여자에게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우선 들어가라며 챙기는 신랑을 보니 눈이 팽팽 돌았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신랑을 때리니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신랑은 그리고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군요. 예전에 영업을 할 때 만난 거래처 사장인데 본인을 너무 좋아해서 스폰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폰 같은 건 연예인들한테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 여자가 돈을 해줘서 마련한 거라고 하더군요. 재테크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용돈을 주면 그 돈으로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영업을 할 때에도 실적이 안 나오면 그 여자한테 가서 판매를 하고 카페를 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그 시간이 자그마치 5년째라고 합니다. 신랑은 그러면서도 저에게 이해를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편히 지내온 게 그 여자의 돈이었고 심지어 동생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더라고요. 신랑이 입막음을 하려고 동생에게 500만 원을 줬고 동생은 제가 모르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다는데 저는 그날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신랑은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사람이 이미 돈의 맛을 봤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바로 저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신랑의 옷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떨어졌고 2줄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참나. 신랑에게 결혼을 하자고 한다고 하는데 신랑은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원래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게 그 여자의 돈에서 시작한 일이니 신랑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겠죠. 다음날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갔고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여자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나이가 보였고 저에게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했다고 신랑과 헤어져 달라고 했어요. 그 대가로 제가 일을 하며 만져보기 힘든 돈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신랑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회사를 퇴사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와 혼자 작은 옷가게를 열었어요. 신랑의 번호는 지웠지만 메신저에 남아있는 사진을 보니 그 여자와 이번 주에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울상인 게 어찌나 신이 나던지 그 여자 만나보니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던데 신랑이 평생 밖에도 못 나가고 그 여자랑 둘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갖고 놀다가 버려지거나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